예. 소개받은 정재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정치인입니다. 조선 영조 때 명궁 그랬는데요. 이 제목을 실은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잡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쯤에 이런 명궁을 소개할 수 있는 학술 세미나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이 좋겠냐 해가지고 제가 원주의 권영우 궁장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겠다, 다음 기회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생각난 분이 이제 이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의 교지를 우리 국궁계에 소개를 해준 이분 가문의 손자인 김성인 선생 보고 좀 하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자신이 없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손을 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도 한 2달을 뭐 거의 그냥 보냈고 지난주 일요일쯤에 마음이 급해져서 비로소 이제 다시 춘천을 가서 그 사당 앞에 가서 또 얘기를 듣고 그 어른의 녹취도 좀 따보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학자가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의 손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수정이라고 하는 영조 때의 무관이었었는데요. 원주 김씨 21대 손이셨다고 그래요. 고조부가 생원을 하셨었고 증조가 가선동지 그리고 조부까지는 공조 참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김수정 어른의 아버지가 벼슬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 생원진사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짓고 광판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사셨던 모양인데 그 집안에서 자란 분이셨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고 조금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건 추가적인 또 연구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그 교지인데요. 교지는 굉장히 뭐 흔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할 그런 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활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목한 거는 여기 있는 방서에 있는 요거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분이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육량전이라고 하는 활쏘기를 통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신 분이신데 그 승진한 내역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서 이전에도 제가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지금 가평 고등학교 한문교사입니다. 그 한문학 쪽에 간 조예가 굉장히 깊은데 본래 대학에서는 화공과를 나와서 가스공사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한문교육과로 재입학을 해서 한문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시고 지금은 이제 박사도 한문학 쪽으로 하셨고요. 이분이 왜 한문을 좋아하는가 하니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영서 최고의 유학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잠시 후에 맨 끝에 가면 이제 창고 비슷한 서재를 하나 그냥 밖에서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분의 조부께서 전국 100일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쓰신 시집이나 그분이 보셨던 이 한학 책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자손들 중에 안타깝게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가장 그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예뻐했었던 사람이 이 김성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취미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학원가를 나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조금 노약해지시니까 마음이 아팠는지 다시 한문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박사를 받았고 한문 교사를 계속하고 한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꼬드겨 가지고 이제 활쏘기를 시켰습니다. 힘이 아주 장사를 해서요. 이 김수정 어른도 장사지만 이 선생님도 굉장히 장사예요. 근데 강궁은 제가 못 쏘게 해서 좀 비교적 중궁이나 연궁 쪽에 해당되는 활을 쏘는데요. 제가 일러주는 대로 좀 곰같이 미련하다 싶을 만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가르쳐 준 게 통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 이분이 47파운드 가지고 뭐 60파운드 쏘는 분보다 살걸음이나 살고가 빠르고 낮고 그랬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활쏘기도 직접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학교에 코로나도 생기고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거합도를 하는데요. 일본, 우리로 말하면은 인간문화재에 해당이 되는 일본의 거합도 보유자가 직접 서신을 보내줄 만큼의 실력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징검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정 그 가문의 후손답게 장사입니다. 네. 전에 아마 기록을 보니까 제가 학술적으로는 접었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책을 저 창고 컨테이너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기가 힘들어서 보지 않고, 과거에 김성인 선생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신 초고를 보니까 거기에는 김수정 어른이 영조 때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영조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경종 원년에 태어났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깡촌인데요. 그때는 조금 덜 깡촌이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예, 춘천시 광판리에서 나셨고요. 8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그럽니다. 되게 역사적 위인들은 출생 비하가 있는데, 이분에 대한 출생 비하는 가문에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가문에서도 실제로는 잊혀진 그런 조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활을 잘 쏘는 분이셨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세자와의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사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 교지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에 가서 교지를 조금 보고 싶었었는데, 이 교지는 지금 춘천 박물관으로 모두 기증이 된 상태라서 거기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제가 그거를 교지를 다시 꺼내서 보려고는 없었고요. 다만 한 10년 전쯤에 제가 거기 처음 이 교지를 소개받을 때 찍었었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글을 에세이식으로, 학술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식으로 이제 진행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릴 테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김수정 어른에 대한 민담이 몇 가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장문에 보면 어렸을 때 의기가 좀 있었고, 그런 호걸영웅이었었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하는 기질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타고난 효식 우애가 있었고 학문에도 힘썼다 그랬는데, 일화에 전해지는 일화에 보면 학문에 힘썼다는 조금 의심스러운, 저기 그 어른을 흉보기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 학자가 활별 학자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아마 10수년 전에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번에 갔는데 여기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요거를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다시 읽느냐고 무진장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거 내가 제대로 읽은 거냐 하고 김성인 선생한테 보내줬더니, 야, 그거 족보에 행장문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깨끗한데 지금은 이끼가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일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저 어른이 어렸을 때 이미 행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호방한 기질은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집안에 그가 살던 광판리 그 위쪽 마을에 같은 광판리도 마을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보면 한 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윗마을에 전의 시집만 있었는데 아마 나름 벼슬 하던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벼슬을 못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을 그 집에 잘 못하는 게 좀 있었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은 장사고 전의 시집안에 조금 그 못마땅한 건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이랑 뭐 신랑 일 하다가 그냥 그 집이 김매기를 하다가 연장을 두고 집에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참을 먹으러. 그 사이에 이 어른이 호미를 쇠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 못쓰게 만들어 놓고는 그 길로는 내뺐답니다. 예, 그리고는 광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도 겁나지만 그 집 그 위세에 두려워서 내가 광판리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이 그 전의 시집에 좀 몹쓸지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뭐 더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가출한 상태인데 가출한 상태에서 어떻게 21살 때 무과에 급제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은 감원에서도 설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힘자랑하던 이제 2번째 일화인데요. 명주 한 피를 이마에다가 묶었대요. 힘자랑 하려고. 그리고 보습이라고 하는데 쟁기의 맨 끝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흙을 파게 하는 그게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양발에 신발처럼 신고는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m나 되는 그 명주 비단 한 필 끝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담이라고 제가 감히. 네, 뭐 옛날 미인들 얘기 듣거나 내지는 전설 민담 그런 쪽에 혹시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건 뭐 예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이면에 그만큼 저분이 날래고 힘이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만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6량전 뭐 요거는 이제 김성인 선생이 지난번에 그 온깍지 공사에서 하는 논문집에 글을 쓴 원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 200파운드 가까운 이상 되거나 하는 그런 팔을 당기지 않았겠느냐 100파운드쯤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써놨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살에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거 급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출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 무과를 볼 수 있었느냐? 제가 거기 그 김성인 선생이랑 그 어르신께도 물어보고 했는데 원체 힘이 장사니까 어디 가서든 먹고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병과 제14등으로 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김성인 선생은 자기 조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만가락해서 본래 정원이 28명만 선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급제를 할 때는 조선 정기라고 봐야 할 텐데 그때도 29명, 한 명이 더 해서 29명 중에 12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지켜진 적이 없는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무과는 임금님이 심심하면 뽑는 데 있기 때문에 무과에 비해서 합격률도 높거니와 그 다음에 그 쉽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한이 적었기 때문에 응시자가 한두 명 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조선 후기의 무과는
난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28명 중에 22, 그러니까 28명이 응시했다고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거에서 22등은 결코 그냥 낮은 점수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임금님 앞에서 보는 거기서 급제했었던 건데, 거기서는 이미 1, 2차를 거쳐서 병서 시험도 같이 통과했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셨던 거는 맞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요겁니다. 1년 만에 묵과급제. 1년 만에 묵과급제. 그분의 행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연제 약관에 투필 학사했다 그랬거든요. 나이가 겨우 20살이 다 되어가지고 문과를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인데 20살이 되어가지고는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를 봐야겠다 하고서 뭐를 배웠다? 활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이면 20살이잖아요. 20살 직전에 아마 그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무과에 22등으로 급제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 타고난 운동신경, 그 다음에 두뇌 회전력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위인됨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은 틀림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아주 운동신경이 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분의 초고속 승진의 그 연표를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21살의 부사과, 그러니까 서울의 도성을 경비하는 그런 부대의 초급 장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사과로 임용이 되면서 불과 4년 만에 갑자기 종류품에서 정상품으로 1급단계를 뛰어 올라요. 이 1급단계를 뛰어 오른 거는 조금 전에 잠시 예를 들었었던 이순신 장군이 정급 현감이었다가 전라 자수사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급 장교인 중위쯤 됐었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별 2개쯤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전라 자수사가 됐을 때도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도 좌천이 몇 번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었었고 유성룡이라고 하는 확실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그때도 조정의 대신들의 그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물론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유성룡의 어떤 정치적 수완에 의해서 임명이 됐겠지만 실전 경험이 있었고 인물론을 꺼내면서 결국은 그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승진시켜 주거든요. 그만큼 놀라운 일인데요. 조선 후기 이 시기는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물론이 거론될 필요성도 없었었고 중앙관직에, 그러니까 도성을 경비하는 군대에 근무하던 장교였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었었나? 네,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2년 3년 사이에 쭉 이거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서 나이 34살에 종일품 상계인 숭록대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육량전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가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지금으로 하면 숭록대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되면 숭록대부 정도면 별 4개나 합참의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이제 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숭록대부는 문무과. 어쨌든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이 34살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요거는 넘어가는 걸로 좀 하고요. 이게 이제 절충자 갑자기 그 1급단계를 뛰어올른, 물론 이제 부사과로 임용된 사이에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한두 단계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었겠지만 한두 단계를 올라갔다 해도 1급단계인 절충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아주 파격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 김성인 선생이 이 방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예전에 논문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여기다가 조금 옮겨 놓기는 했습니다. 요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 때 이분이 갑자기
파격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이 그 관부제 때 파격 승진을 했었었는데 아마 닷새 전에 아마 관부제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이 승진할 대상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그리고 임금의 자가를 받아서 이제 그날은 이제 주는 날인데 그날 그 과정에서 그 며칠 사이 상간에 대신들 중에 한 사람이 김광국이라고 하는 분이 상소를 올렸어요. 이제 물론 가만히 보니까 김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집안이 뭐 벼슬을 했던 집안이고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한 언급은 아닌데 평민 출신의 어린 사람이 갑자기 또 승진하는 경우가 그 당시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하는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면은 있겠지만 그 이면에 약간은 조금 좀 불쾌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2년 뒤, 3년 뒤, 2년 뒤 같이 또 뭐 32살 때는 6개월 상간에 이렇게 풍계가 막 올라가고 이럽니다. 아무튼 여기 육량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중시했었던 이유 요거에 대해서는 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풍계에 따른 관직, 이동 여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 집안에서도 설명을 못 해줘요. 그리고 단성 부임까지 약 한 6년, 7년 정도 되나요? 이때까지 시제 매번 관무제를 통해서 승진하던 김수정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교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연유인가 뭐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한 건지 본인이 안 본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후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일품에서 더 이상 관무제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그 문중에서는 사도세자의 자맹, 사도세자의 호위무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지 않았을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 종일품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종유품의 지방관으로 단성현감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 이후 좌천이다. 왜 좌천됐는고 하니 자맹하는 사도세자를 모시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영조의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자천된 거다라고 거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신 스스로도 이모화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후로는 다시 회복불능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조금 뭐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었고 뭐 낙심함이 굉장히 컸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요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입증해 주는 게 거기에 군자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의 아들이 다녀간 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위치를 지금은 김성인 선생의 그 부친께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저기다 얘기했는데 그 저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군자리가 지금은 광판리 군자리로 나눠져 있던데 예전에는 이 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군자리 광판이었고 광판마을이었고 뭐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군자리가 넓다고 그래.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영조 때에 서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수정과 그 아들들이 힘이 장사이고 호강한 걸 보고 저 사람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는가를 보려고 광판리를 와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분은 아마 풍수의 조예가 깊었었던 판사이셨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광판리에 김수정 어른의 그 선대 묘소 뒤에다가 묘를 다 썼다고 하는데 그때 그 판사 집안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강화도에서 아름다운 희고 고운 그런 상석들을 광판리로 옮겨서 굉장한 민폐를 끼치면서 세워놨다는 거지. 그 상석 일부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 원주문시 문중의 그 묘소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군자 112 나왔고 강팔리 여기 있잖아요. 예, 그 지명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치적은 뭐 일반적으로 현감이 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뭐 또 그 공적비를 불망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아무튼 그렇게 뭐 악덕 관리는 안 했었다, 예, 부패 관리는 안 했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허망하게 순직했는데 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도세자 사후에 스스로 아마 낙심한 게 굉장히 많아서 체력이 많이 낙해졌었는데 천하의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형님이 앓고 나은 그 병을 얻어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곽판이 김성인 선생의 집 위에 본인이 뒤에 그 선산에 잣나무를 본인이 직접 베다가 본인이 집은 그 집이에요. 거기 뒤에 연무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를 만들어 놨고요. 요 뒤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의 그 서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멀리에 이런 간역 만들어 놨죠. 네. 연무정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요. 이것이 그 집 뒤에 있는 뒷마당에 저하고 같이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이건데 짧은 간역이 있고 여기 가면 이제 두 개의 간역이 짧은데 뭔데 여기서 초보자들은 여기서 소개하고 이제 제대로 한 사람은 여기서 소개하고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 정자를 두 개나 져놨어요. 여기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예. 재밌게 사는 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서재가 있습니다. 여기 연무정 있는 데인데 이게 뭐에는 아이고 네. 그 할아버지의 서재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젯밤에 제가 수정관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김수정이라고 하는 영조 때의 무관의 삶은 참 애처롭기 짝이 없는데 알려진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육량전을 통해서 승진한 것만 이제 교지에서 그 신비감으로 많이 읽혀졌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서 다시 또 정립해 놓으면 이 이후에 김수정과 같이 2차져가는 그런 과거의 선사들에 대한 일화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우리 후대 궁사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